네, 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별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카드, 첫 느낌입니다. 일단 카드 먼저 볼게요. 네, 별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하늘에 떠 있는 천체죠. 그리고 조금은 희망을 의미하기도 해요. 일단은 별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음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여성이 일단은 모욕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 별카드의 첫 느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7개의 팔각별이 떠 있습니다. 이 북두칠성, 다시 말해서 별자리마다 또 의미나 뭐 운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북두칠성, 큰 곰 자리 가운데에 큰 별, 다시 말해서 북극성이죠. 신, 지고의 존재, 영원, 희망, 이런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키워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팔각별, 이슈타르, 이 금성의 상징은요, 하늘, 정신이나 영혼, 그리고 별이라는 게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북두칠성을 찾으면 뭔가가 된다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이 불변하는 정신적 지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양의 키워드는 아니잖아요. 양이라면 육체적일 텐데 이게 정신적인 키워드죠. 별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지표, 정신적 지지, 지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별과 머리카락의 색이 같다는 것도 지성을 작용해요. 물론 제 카드에는 거기까지는 구현이 되어 있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두 번째, 하늘에 북극성이 나타내는 극 팔각별이 떠 있다. 결과적으로 북극성과 북극칠성에 대한 설명 두 가지 다 했고요. 나무 위에 새가 앉아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구현은 되어 있지 않네요. 이 새가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새는 날아다니는 요소죠. 인간과 신을 중간에서 컨트롤해주는, 혹은 중간에서 이렇게 화합시켜주는 역할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신과의 교류입니다. 물론 뭐 옛날에 아이를 뭐 황새가 물어서 좋다 이런 신화가 있을 정도로 인간과 신의 중간에서 중재해주는 역할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닭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조류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닭이 울면은 아침이 옵니다. 다시 말해서 밤에는 음이고 낮에는 양인데, 이 밤에는 인간이 아닌 것들이 생활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귀신이라든지 이런 음의 것들을 걷어내는 키워드, 이런 키워드도 새가 담당하기도 해요. 물론 어쩌다 보니까 좀 그냥 오진 혹은 오류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새가 머리가 나쁘다거나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네. 새라는 키워드는 날아다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신과 교류를 하고요. 혹은 이런 부분을, 신적인 부분들을 중재해주는 천사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천사와 새와 둘 다 날개가 달려있고 하늘을 날지만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체의 여인이 병을 들고 물을 쏟고 있다. 이 물을 쏟는다는 건요, 사상이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간다. 왜냐면은 물이라는 게 음이죠. 육체적인 부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마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무언가 행위를 하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단정하는 부분도 있죠. 특히나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때는 더욱 정신을 가다듬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이 정신적으로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주변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항아리 또한 별자리로 봤을 때는 물병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별 카드의 키워드입니다. 일단은 이상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별은 하늘에 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별은 신이고 이를 쫓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 결과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추구하다 보면은 이런 신적인 부분에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은 육체적인 부분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이 크겠죠. 그리고 이타적이다. 모두가 잘 되는 방향을 찾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성이 강한. 별은 나의 개성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죠. 반짝반짝거리니까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특히나 이름이 있는 별자리라면 더욱 그렇고요. 북두칠성이라고 하면 더욱 그렇겠죠. 북극성도 그럴 거고. 그리고 생각이 명료하고 확고하다. 별은요, 변치 않는 빛을 뿜어내요. 물론 하루에도 수만 가지 별이 죽고 수만 가지 별이 태어난다고 하나, 네, 이 타로의 시대적 배경을 참작한다면은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랬을 때 별 카드의 키워드입니다. 손재주, 다재다능, 예술, 예능, 기회, 홍보, 임신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카드가 연애운 재움으로는요, 별 5개 중에서 4개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죠. 지난 시간에 탑 카드 경우에서는 별이 하나였잖아요. 엄청 낮았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긍정적이에요. 특히나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다재다능한데, 다재다능하다는 거에서 봤을 때 재물적인 부분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황별 해석입니다. 일단 장점은요, 아이디어가 넘치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있으며 신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변치 않는 신념이 있다는 것은요, 늦게 되고 빨리 되고의 차이지 되기는 절대적으로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될 때까지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장점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에 신념이 있다는 것은요, 반대로 봤을 때 너무 집착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연애라는 게, 예를 들어 볼게요.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는데 100번 안 되면 1000번까지도 가겠죠. 100번까지 가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집착이 과다하면은 병이죠. 네,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장점과 단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쉽다고 봅니다. 그리고 질병은요, 산부인과, 비뇨기과, 간질환, 만성피로, 관절, 신경, 정신과 질환, 이런 쪽입니다. 육체랑 관련이 없어요. 음에 관련되어 있는 질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건강은요, 회복 가능성이 있고 정상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재물운은요, 재물운이 좋습니다. 하지만 투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은요, 화려한 사랑, 헌신적 사랑, 주변 도움, 서먹했던 연인과의 화해와 오랜 연인은 결혼한다. 네, 결혼적인 부분에서 호의적이라는 말은 결혼 가능성이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공부 합격운은요, 희망적입니다. 별이라는 게 원래 희망의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운이 좋으니 모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키워드다. 그리고 직장 및 승진운, 희망의 키워드가 있다면은 승진도 쉽겠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매매 및 이사운, 이사운도 좋고 매매 역시 쉽게 이익을 볼 수 있다. 별카드의 조언입니다. 솔로의 경우에는 고백하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연인의 경우에는요, 사랑을 잘 진행되고요. 적정기가 아니면은 피할 수 있으면은 피할 수 있도록, 네,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부부의 경우에는 임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면은 별이라는 게 또 희망의 키워드도 있겠지만 새로운 생명이라고 배울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말 그대로 진짜 새나 천사가 물어다 준다는 거죠. 근데 적절하지 않다면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책임질 수 없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직장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승진 가능성도 있고 창업 사업하기도 좋은 시기죠. 이 별이라는 것 자체가 희망의 상징이다 보니. 그리고 바로 금전적 이익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희망적인 단계잖아요. 막 역경과 고난을 넘어서 결과가 드러난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스타트, 시작의 의미를 하는 카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별 카드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근데 하늘의 천체는 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요, 달 카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